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최첨단 위성이 한국 완도 앞바다에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득 메운 검은 실선들의 정체불명 패턴. 미국 본토 과학자들은 이것이 오염물질인지 군사시설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하버드대 해양기후연구소 케이트 톰슨 소장이 그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순간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로도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검은 격자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던 것은 78세 완도 어부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나사도 몰랐던 완도 바다의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톰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해양기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연구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뾰족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매일 실험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며 지내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인류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 보였어요. 2025년 3월 제가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지구 임계점 25년이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옥 같은 지구에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확실한 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말해야 했고 그래서 제 직감에 의존해서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있을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데이터상으로 해양 생태계가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바다에 답이 있을까? 한 달 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나사 동료 마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케이트, 이상한 걸 발견했어. 위성 사진인데 한번 봐. 컴퓨터 화면에 뜬 건 동아시아 어느 바다의 항공 사진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에 기하학적인 검은 격자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규칙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이게 뭔지 알겠어? 우리 팀 전체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야. 저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엔 기름 유출 사고인가 싶었지만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군사시설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바다 한복판에 이런 걸 설치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위치가 어디야? 한국 완도라는 곳이래. 들어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알지만 완도라는 지명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탄소 흡수 관련 최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그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탄소 흡수율이 측정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보통 바다의 탄소 흡수율보다 5배나 높았어요. 이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크, 이 지역 탄소 데이터 좀 봐. 뭔가 이상해. 함께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검은 격자가 있는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해양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에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크, 나 한국 가볼 생각이야. 정말로? 그냥 현지 연구진한테 문의해보는 게 어때?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아니야, 이건 직접 봐야겠어.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마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시간 낭비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계속 속삭였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가 그곳에 있다면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거라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완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간 다음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신선했지만 솔직히 이런 시골에서 지구를 구할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완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어요. 작은 어촌 마을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나사 위성이 포착한 그 신비로운 현상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지 해양수산연구원을 찾아갔어요. 최승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25년간 이 지역 해조류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고 하시더군요. 첫인상은 매우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톰슨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무엇이 궁금하셨나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나사 위성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검은 격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탄소 흡수율이 측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은 사진을 찬찬히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김발입니다. 김을 기르는 시설이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김발? 김을 기른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해조류 양식 정도로는 나사 위성이 포착할 만큼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높은 탄소 흡수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탄소 흡수량 같은 구체적인 수치 말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 단순한 해조류 양식이 지구 온난화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분명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바다에 나가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최 박사님과 함께 작은 어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새벽 바다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바다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최 박사님이 손전등을 켜자 그제야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검은 줄들이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김발입니다. 저 줄 하나하나에 김이 자라고 있어요. 배가 긴발 사이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줄에는 검푸른 김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었고 바닷물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바다 속숲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 김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나요? 직접 측정해 보시겠어요? 최 박사님이 간단한 측정 장비를 꺼내셨습니다. 김이 자라는 물속에 센서를 넣자 수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김은 광합성 효율이 육상 식물보다 훨씬 높아요. 바닷물 속에서 직접 영양분을 흡수하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제가 연구하던 최첨단 탄소 포집 기술들이 떠올랐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들 말이죠. 잠깐, 이 한 구역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최 박사님이 계산기를 꺼내셨습니다. 완도 전체 김양식장으로 따지면 연간 약 12만 톤 정도 됩니다. 12만 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탄소 포집 시설 하나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겨우 500톤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바다 저편에서 또 다른 배가 다가왔습니다. 78세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이 능숙하게 배를 조종하고 계셨어요.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62년째 김양식을 하고 계세요. 박철수 어르신은 거칠어 보이는 손으로 김발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외국분이 우리 김 보러 오셨다면서요? 네, 어르신. 이 김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라. 그냥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해온 일인데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생계를 위해 해온 일이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배에서 내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최 박사님이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김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해조류 양식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연간 50만 톤에 달해요. 50만 톤이라고요? 저는 급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소나무숲 6만 헥타르가 흡수하는 양과 같았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그 양을 흡수하는데 30년이 걸리지만 김은 단 51만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죠? 서구 중심의 연구 경향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블루카본 연구는 맹그로브나 산호초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목포대학교 해양바이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혜원 교수님이 진행하는 해양생물 탄소 순환 연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톰슨 교수님, 한국의 해조류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연구소에서 본 현미경 영상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김세포 하나하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김의 특별한 점은 성장 속도예요. 일반 해조류보다 3배 빠르게 자라면서도 탄소 고정 효율은 2배 높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김양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수백 년간 축적된 한국의 노하우가 중요하죠. 연구소를 나와서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도 찾아갔습니다. 정민수 박사님이 김양식의 산업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김양식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생산성도 높고 품질도 우수하죠. 만약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연안 국가에 적용한다면 아마 연간 수억 톤은 가능할 거예요. 수억 톤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하버드 연구팀에게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전통 김양식 기후변화 해결에 숨겨진 열쇠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복잡한 탄소 포집 기술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다시 박철수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의 작업 과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김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어르신이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지구를 구하는 일이에요. 지구를 구한다. 그런 거창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이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르신, 이 기술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야 물론이지.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인데 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하버드의 복잡한 기술보다 한국 어촌의 단순한 지혜가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완벽주의자라고 했죠? 하지만 때로는 완벽주의자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완도에서의 발견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숙소에서 밤을 새워 UN 기후정상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농부가 지구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세계의 기후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믿어줄까? 첨단 기술에만 의존해온 서구 과학계가 동양의 전통 어업 기술을 인정할까? 걱정이 앞섰지만 데이터는 확실했습니다. UN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떠나기 전 박철수 어르신을 다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누가 믿겠어요. 우리 같은 촌놈들 하는 일을. 믿게 만들어야죠. 어르신 사진 한 장 찍어가도 될까요? 박철수 어르신이 긴발 위에서 김을 건져 올리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62년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과 얼굴이 저에게는 그 어떤 과학 장비보다 더 소중해 보였어요. 제네바 UN 본부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 1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후정상회의는 늘 그렇듯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자리였어요.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대에 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혁명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해결책은 첨단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완도 앞바다 김양식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검은 격자 무늬가 바다를 덮고 있는 그 장면을 본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국의 김양식장입니다. 이 작은 해조류가 연간 1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대표 교수님, 그 수치가 정확한가요?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김양식장 1헥타르당 연간 8톤의 CO2를 흡수해요. 같은 면적의 소나무 숲보다 5배 효율이 높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만 국한된 기술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죠?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 세계 연안 국가 67곳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김양식을 시작한다면 연간 1억 5천만 톤의 CO2를 흡수할 수 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억 5천만 톤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자동차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중국 대표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정말 현대적 기술보다 효과적일까요? 이때 제가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운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제가 만난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78세에 62년간 김양식을 해오신 분이죠. 거칠어진 손으로 김을 다루는 어르신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단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냉철하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를 줄은 몰랐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거친 손과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려는 기술을 이 어르신은 이미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진정한 과학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대표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어서 둘, 셋. 순식간에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국가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양식이 가능할까요?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당장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유엔 기후 특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이건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즉시 글로벌 해조류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완도에 있는 최승현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김양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요? 믿기 어렵네요. 35개국이 벌써 기술 도입을 요청했어요. 박철수 어르신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이미 1000만 뷰를 넘어섰고 해시태그 김으로지 구구하기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이 한국의 김밥이 지구를 살린다였고 BBC는 78세 어부가 기후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한국 뉴스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이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구를 구한다니. 그런 대단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우리 바다를 사랑하고 김을 정성껏 길렀을 뿐인데. 어르신의 그 말씀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과 78세 어르신의 거친 손이 있을 거라고요. UN 발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했어요. 제가 처음 완도에서 발견한 그 작은 김양식장이 이제는 전 세계 52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년 1억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흡수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저는 다시 완도에 와 있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머물렀던 작은 민박집 자리에는 이제 세계해조류 연구센터라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완도항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역시 박철수 어르신이었어요. 이제 81세가 되신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바다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 케이트 교수님. 3년 만이네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표정에서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부가 되셨어요. 그런가요? 요즘엔 하루에도 몇 명씩 외국 사람들이 찾아와요. 김 기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어르신이 저를 새로 지어진 김양식 전수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칠레 등 각국에서 온 해양학자들이 어르신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긴발 간격을 정확히 몇 미터로 해야 하나요? 그건 바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해요. 조류가 센 곳은 넓게, 잔잔한 곳은 좁게.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죠? 바다와 친해져야 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65년의 경험으로 체득한 바다의 지혜를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어르신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최승현 박사님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완도해양수산연구원 원장이 되신 분이셨어요. 톰슨 교수님 덕분에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전 세계 해조류 연구의 중심지가 됐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여기 있던 보물을 세상에 알린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몰랐으니까요. 박사님이 보여준 최신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김양식 기술이 이제 전 세계 5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 매년 1억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흡수되고 있었어요. 이는 전 세계 자동차 배출량의 8%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와 남미 연안 국가들의 성과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 나라들이 김양식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었거든요. 세네갈에서는 김양식으로 연간 100만 달러의 탄소 크레딧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페루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날 저녁 완도군에서 주최하는 세계 해조류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500명의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성대한 행사였어요. 제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아 무대에 섰을 때 3년 전 UN에서 발표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저희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계신 박철수 어르신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분과 같은 바다의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르신은 겸연쩍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과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긴발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교수님, 정말 우리가 지구를 구한 거예요. 네, 어르신. 그리고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신기하네요. 평생 그냥 김이나 기르며 살았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특별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르신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때까지는 이 바다가 깨끗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르신 증손자 때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기 위해 완도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김양식장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다고.
하버드에 돌아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완도해양 전통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을 완도로 보내 실제 김양식 기술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박철수 어르신이 직접 길러서 보내주신 김으로 만든 김밥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르신이 쓰신 손편지도 있어요. 케이트 교수님, 우리 바다가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저는 깨닫게 됩니다.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한 이론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요. 요즘 전 세계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밥 한 줄이 지구를 구했다고. 하지만 저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구를 구했다라고요. 완도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더 푸른 바다,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